50분인데 제가 알람을 3분 전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3분 전에 알람이 울리면 제가 이제 속도를 낼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으로 UFO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은 아니고 예측적인 측면인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 초과학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마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영어로 매직쇼라고 그러죠. 매직에는 두 가지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완벽한 속임수죠. 첫 번째 속임수가 뭐냐면 진실을 가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완벽한 속임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눈을 다른 데로 관점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즉, 눈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마술사가 우리의 관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미국 정부가 과연 그런 매직쇼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정말 몰라서 그동안 또 세대 교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 옛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보고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현재 현역에서 근무 중인 군 관계자들은 모르는 거죠, 진실에 대해서. 단절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마술이라는 것은 완벽한 은폐 작전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빤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UFO를 바라볼 때 정말 설명이 불가하잖아요. 근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초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항공모함 갖고 있다, 최신의 F-35 전투기 갖고 있다 그래도 장난감 수준에 불과하죠. 일단 인류의 UFO 출현 역사와 관련해서 지난 40년간에 좀 훑어보게 되면 UFO의 지구상의 출현이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진짜. 1950년대 이전에 미 공군이 UFO 조사 프로젝트 블루북을 가동했었죠. 물론 그 이전에는 40년 이전에는 프라임 소스라든가 퓨파이트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됐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프랑스, 이태리에서 UFO 웨이브가 일어나게 됩니다. UFO 웨이브라는 것은 UFO 플랫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대륙에 전면적으로 동시다발 출현하는 걸 말하죠. 어디나. 반면에 UFO 플랩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그런 데 이제 집중 출현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 6.25 사변 전쟁 당시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UFO가 출현한 기록이 현재 모폰이라든가 또 프로젝트 블루북에 좀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50년대 컨택트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960년대 프로젝트 블루북이 종료가 됩니다. 세 가지 결론은 내렸죠. 국가 안전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과학적인 그런 거에 대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다. 세 번째는 이것이 외계에서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전부 부정하는 거였죠. 최근에 들어와서 2000년에 들어와서 미국 국방부가 이제 이걸 뒤엎는 미화인 비행물체라고 하는 식별할 수 없는 비행물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오브젝트다는 걸 인정했죠.
나서 이제 또 70년이 지나서 70년대가 되니까 또 미국의 그 휴머노이드 타입의 그런 생물체가 대거 출현합니다. 이것저것 막 출현하면서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에 또 거대한 UFO 웨이브 현상이 일어나고 또 70년대 후반에는 중국에서까지 또 UFO가 또 그쪽으로 직접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개펜이라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에는 세계적으로 그 공개적으로 UFO를 그 조사 연구를 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최초로 그 UFO 기밀 문서를 1600건에 달하는 그 기밀 문서를 공개했죠. 세계 최초로. 그 CNES라고 해서 국립항공우주부의 그 UFO 담당 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인 UFO 착륙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81년도 초반에 그 한국 공군 조종사가 그때 당시 팬텀기였습니다. 팬텀기 2대에 2분씩 타가지고 그 이승배 중령과 또 장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직접적으로 그 UFO를 섬에 비행하면서 추적하기도 했고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또 81년도 프랑스의 프로방스라는 지역에서 직경 2.5m짜리 그 비행 원반 자선으로 추정되는 그 조용히 사건이 그 프로방스 지역에 밭에 착륙을 해가지고 그 흔적을 남겼죠. 마치 그 다림질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높은 열로 그 눌러 스키드 마크 같은 그런 원형 자국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제 쑥 날아가 버렸고 그러면서 80년대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또 랜더섬에서 그 미군과 그 영국 군 기지가 있는 아주 핵무기 저장고가 있는 그 랜더섬 거기에 UFO가 착륙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중령급 그 지휘관이 사명을 냈고 현장에 급파돼서 녹음기를 녹취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수주했다고 그래요. 방사선도 측정하고 이런 1년에 40년간의 길잖은 긴 시간인데 이런 시간 동안 다양한 그런 UFO 콘택트 케이스가 일어났었다. 지난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 정부가 과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시kin이 뚝대고 넘어가고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방관하면서 지금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되는데요. 어쨌든 과거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 각국에서 UFO 엑스파일이 공개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롯해서 또 영국 국방부가 10,000페이지 분량을 공개했고 그 외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또 뉴질랜드까지 해서 수만 페이지가 공개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각국 정부는 아주 심도 있는 이것을 국가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떠나서 이것이 자국의 영공에 나타나고 또 착륙을 하고 어떤 또 민간인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그런 조사팀이 정보 자료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2001년도에 디스클로저 프로젝트가 공개됩니다. 이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그 스티븐 그리어 박사라 그래가지고 제5점 금적 조우, 그 UFO를 호출하는 그런 시도죠. 그걸 성공시킨 분인데 1990년대 중반에 저희 쿠퍼스에서도 그 시도에서 첫 시도에서 성공시켰죠. 100%. 정말 그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성과는 뭐였냐? 수백 800명에 달하는 그런 군 관계자라든가 어떤 이 소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최상위급 고급 UFO 고급 정보를 전부 공개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죠. 우리가 민간인 도저히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미국 정부 각 정보기관과 공공 관계자가 이거 암암리에 수십 년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빨간색으로 지금 표기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거 프로젝트 이거 만들었을 때 2009년도인가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좀 예측을 했었죠. UFO에 숨겨진 팩트가 공개될 거다. 또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충격적인 기밀 정보가 일부 공개될 수 있다. 이게 세계가 접종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2050년대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컵버스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다신 여성분이 그런 말을 썼거든요. UFO의 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된다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수십 년간은 이게 찔끔찔끔 공개하면서 어쨌든 이 분야의 핵심적인 주도 역할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선구자가 있어가지고 이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폭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거죠. 주류 언론 기관에서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다뤘지만 그 외에 관심 있는 매니아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관심 있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5정종을 승무시켰고, 이분 외에 그 AARO라 그래가지고 이제 22년도에서 활발하게 이제 미국 정부가 마치 그동안 이거 도저히 이거 방관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겠구나 해서 이제 억지로 이제 AARO라는 국방부산하 UAP 전담 조사 기구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을 세우고 이제 보고서가 9페이지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공개가 됐죠. 주 내용은 UFO라는 용어는 안 쓰고 UAP로 현상으로 바꿨는데 5가지 그 항목에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누락이 되어 있더라. 굳이 얘기한다면 5번째 기탄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고 세 번째 미국 또는 미국 민간기업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4번째 중국이나 러시아의 첨단 첩보 비행체일 가능성, 그 정도만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죠. 7월 달에 뜬금없이 데이비드 그로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NRO, 원래 이게 미국 NSA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초급기관인데 이 NRO는 미 공군 소속 기관이에요. 주 임무가 UFO 추적 탐지입니다. 놀랍게도. 겉으로는 첩보위성을 통해서 지구의 여러 가지 적대국을 감시한다 그런 거지만 그 중에 또 주 임무가 UFO 탐지인데 어떻게 탐지하냐면 세이션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미상의 비행물체를 쉽게 탐지해내요. 왜냐하면 일일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사진과 영상 포착된 그 비행물체를 다 검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를 탐지해냅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NRO의 이제 첩보 위성이 이제 외계를 향해서 이제 촬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앞에서 연사 두 분이 말씀했지만은 이 데이비드 그로시라는 분이 NRO 출신 관계자인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그런 중간 관리자 부대 전투요원이었고 그 40명의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미국 정부가 일반 국민을 속이는 UFO를 직접적으로 추락한 자료를 회수하고 또 그거에도 관계된 사람들의 놀라운 증언을 인터뷰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쇼킹한 그런 주장을 발언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취재하고 인터뷰한 기자나 그런 사람들은 과연 이분의 신분이 공군에 관련된 사람인 건 맞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문서 그런 걸 제공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신뢰할 만한 두 분의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왼쪽에 데이비드 프레버, 미 저기 공군 파일럿이죠. 해군 소속 파일럿이고 중령이었고 라이언 그레이브스 대위죠. 이거 둘 다 예편했어요. 이 왼쪽 분 데이비드 프레버 중령은 아주 놀라운 그 쇼킹한 그 충격적인 조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프리스턴 순양함으로부터 지금 모처 지역에 UFO로 추정되는 이상한 비행 물체가 있으니까 확인해봐라. 또 훈련 비행 도중에 실전으로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갔는데 놀랍게도 바다의 수면이 이글이글거리면서 부글부글거리고 그 밑에 잠수함으로 뭐 추정되는 유사명의 거대한 물체가 수면 밑에 잠겨 있고 그 위에 한 15m 상공에 틱택 알약 있죠. 하얀 알약. 그런 라운딩된 긴 알약이 막 떠다니고 있더라. 근데 이 움직임이 굉장히 절도 있게 움직이더라. 꺾듯이.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프레버 정령은 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마치 그 탁구공이 벽에 튕기듯이 움직이더라. 절대 그 항공기 전투기도 그렇게 선에 비행할 수 없죠. 중 감상 때문에. 그리고 라이언 그레이브스 또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매일같이 UFO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자기네들을 감시하듯 출현했었다. 또 어떤 경우는 두 대의 전투기 40m 공간 사이로 사각형, 결부형의 육각형 물체가 쏜살같이 지나가더라. 40m면은 그 전투기의 사이 폭이 그 정도면 충돌할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파일럿 증언이 청문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작년 12월에 최근이죠. 우리 저기 컨 거기 조직 단체에서 그 내용을 좀 제가 발췌해 왔는데 그 미국은 현재 그 UAP 정보 공개 법안을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매년 국방 수권 법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UAP에 대한 정보 공개 법안을 하고 있는데 요점이 뭐냐면 UFO에 대한 고급 정보, 어떤 정보도 집단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보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검토 기록위원회를 설립하자. 이것은 객관적인 독립위원회로서 가동시키자. 그 다음 UFO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또 non-human intelligence 비인간 지적 생명체 요거에 대한 정의를 법안 내에서 삭제하자. 너무 그 디테일하고 충격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뭉그러뜨린 거죠. 그래서 정보 공개 법안의 모든 것이 이제 통과된 게 아니고 일부가 이제 통과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부 및 상원이 아니라 하원에 의해서 그것이 제동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우리가 어떤 이익과 관련된 거면은 그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원은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 국방 또 국방 산업에 관련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럴 수